현대차는 오늘 26만 원까지 근처로 급등을 했습니다. 한 5% 가까이 지금 오른 상황인데요. 봤더니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서 아시아 1위로 등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도요타를 뛰어넘은 겁니다. 네. 네, 이제 매년 사실은 타임이 이제 최고 기업들을 선정하는데 이번에 33위에 현대자동차가 랭크가 됐고요. 100대 안에는 사실은 우리 이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꼽혔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자동차 라이벌이기도 하고 글로벌리하게 이제 사실은 뭐 자웅을 겨루고 있는 도요타를 제끼면서 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타임이 이제 저런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실적 지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의선 회장 이래로 2022년부터 142조 원 정도에서 일단 매출을 출발했는데 현재 3년 지난 이 상황에서 175조 원으로 매출이 23% 정도 사실 급증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 관련해서도 같은 기간 9조에서 출발해서 14조 원을 넘는 등 약 45%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실적과 기업의 발전성 또 세계적으로 마켓 쉐어도 계속 올라가면서 자동차 산업 내에서의 파워랭킹도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경영적인 측면과 또 사실은 이제 배당을 좀 계속 늘린다라든지 네. 또 환경을 생각하는 ESG 경영 같은 데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런 종합적인 평가가 이제 현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그래서 높은 순위로 평가되는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보니까 취임 5주년을 맞았습니다. 5년 차를 지금 맞는 건데요. 성과가 이렇게 확실히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의 특징은 뭔가요? 3세대 경영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대 그다음에 이제 2대 그렇죠. 이후에 3대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이게 어찌 보면 3대 어찌 보면은 안 좋게 보면은 세습 경영이란 말이죠. 따라서 본인이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를 경영할 만큼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이전에 정몽구 회장 때 현대자동차는 가성비라는 것이 가장 크게 떠올랐던 그러한 그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잘 굴러가요. 아. 그리고 저렴해요. 그래서 네.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뭐 현대자동차에서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 뭐 소나타는 그러니까 토요타의 그 주력 자동차인 캠리와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다음에 또 예전에는 현대에는 고급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냥 그랜저라는 것이 있었고 그 위에 뭔가 하이엔드의 브랜드가 없었거든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이제 제네시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기업의 대표들이 타는 차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이 해외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먹힌다. 따라서 뭐 BMW나 벤츠와 경쟁할 만한 고급 브랜드가 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의 뭐 렉서스와 비교했을 때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많이 심어준 것이 네. 큰 강점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제 생각으로 현대자동차는 약간 앞으로도 조금 더 전망이 밝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제 우리 에이펙 회의를 하게 되면 세계 정상들이 모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의제 중에 하나가 친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이제 RE100에 대한 얘기가 아마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자동차 생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이미. 2028년인가부터는 아마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겠다. 그 생산섭에도 바꾸고 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전 지구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결국 ESG 경영에서의 뭔가 그 새로운 어떤 새로운 신생회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봐서는 정의선 회장이 좀 앞서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태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그다음에 당장 이익보다는 미래를 내다본다. 이러한 어떤 그 경영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랑 많이 닮았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단순히 뭐 물려받은 기업을 잘 유지하고 있다 수준은 넘어가는 경영 능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기업 안팎의 확실한 평가입니다. 네.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했고요. 그래서 뭐 친환경차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등등등에 관한 과감한 투자, 또 단순히 미국과 우리 시장을 넘어서서 유럽, 남미, 인도 등등등 신시장에 대한 개척에 대한 확실한 어떤 비전 뭐 등등등 해서 경영 성과 관련해서는 뭐 꼭 세습했다라는 얘기를 뭐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경영 능력이 입증되고 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의 관세 해결 아직 안 됐거든요. 네. 이거는 좀 발목을 잡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그나마 좀 현대가 신경 써야 되는 노이즈, 저는 이제 위기라고 아직은 보이진 않고요. 네. 위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노이즈가 좀 생기고 있는데요. 뭐 한 세 가지 정도 뽑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 한미 관세에 따른 이제 후폭풍인데요.
일단 우리가 자동차 관련한 관세를 합의로는 15%를 받았으나 아직 행정성명 발효가 되지 않고 있고 미국이 현재 약간 그 시간을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시간이 끌어지면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유럽차보다도 10% 정도 높은 관세인 25%를 현재 부과받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미국 시장은 사실상 자동차에 관해서는 뭐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작은 차이가 마지막에 큰 마켓 쉐어를 결정할 정도로 민감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10% 추가 관세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현대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달하거나 딜러사에게 가격을 전이하지 않고 일단은 충격을 흡수해 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의 영업이익 정도로 보면 약간 현대에게 합쳐서요. 한 8조 정도의 사실은 영업이익 손실이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가 빨리 타결이 돼서 10% 정도 낮아진다면 업계에서는 약 4.6조 정도의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의 일단 회복 모멘텀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대 입장에서도 빨리 한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 이외에서 생긴 만들어진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입항 수수료를 14달러에서 46달러로 올렸거든요. 타겟은 중국인데 피해는 현대가 보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갈 때 글로비스 배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연간 이제 수백억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기고 있는 등등등 해서 세계적인 이 무역 갈등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차차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쨌거나 해결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예전으로 반등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 섞인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 지난 주말에 마러라고 골프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방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 모두 합심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또 후일담으로 전해지는 상황입니다.